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영입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 모두 칩보헤어 시리즈 그 첫 번째, 바로 자소서 쓰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앞으로 취준을 하게 될 간호학과 학생분들께 지도와 나침반처럼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열심히 찍어보았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할게요. 우선 처음에 병원 준비를 시작하려고 하면 도대체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취업을 준비했던 21년도 상반기 지원한 병원 전형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잠시 살펴보면서 병원 취업은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구나에 대한 감을 같이 잡고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지원했던 상반기 7개 병원에 대한 전형 프로세스예요. 매년 병원별로 전형은 달라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을 잡는다고만 생각하시고 참고해주세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선 모든 병원이 서류 지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서류에서는 기재한 항목이 병원마다 상이하기는 한데 보통 자소서, 학교 학점 등수, 토익 점수,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 수상 경력, 그리고 대외활동 및 봉사활동을 기재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살펴보시면 전형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다르기는 해도 여기 보이시는 아래 과정처럼 요약이 됩니다. 가장 먼저 병원들이 서류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 그 다음에 면접, 그 다음에 신체검진, 최종 합격 순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관문인 서류, 그 중에서도 자소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작할게요. 우선 저는 상반기에 지원한 7개의 병원에 서류는 모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소서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자소서 쓰는 시기, 저는 3학년 2학기 겨울방학 때부터 쓰기 시작해서 쭉 이제 공고가 뜨고 공고 마감 기간까지 계속 첨삭받고 수정하고 첨삭받고 수정하고를 반복을 했어요. 그러면 자소서는 어떻게 써야 되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험,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운 역량들 플러스 병원 분석을 한 내용을 이렇게 함께 사르르르 녹여가지고 자소서에 담아내면 됩니다. 자세하게 어떻게 하는 건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우선 저는 3학년 2학기 겨울방학부터 자소서를 쓰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겨울방학 때 뭘 했었냐면 우선 첫 번째로는 병원 취업을 위한 자소서 관련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 그래서 그 책을 한 3-4권 정도 읽어보면서 자소서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구나, 합격 자소서는 이런 식으로 쓰여졌구나, 소재들은 이런 걸 사용하는구나, 문장은 이렇게 구성하는구나 라는 감을 익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한 자료로는 널스피팅 병원 문법에는 자소서 만들기, 취업 선배가 알려주는 간호사 취업 팁, 홍지문 간호사 자소서, 2020 한 권으로 끝내는 간호사 자소서, 면접, 시대고시 책, 여기에 추가적으로 선배님들께서 보내주신 합격 자소서나 아니면 해피캠퍼스에서 구매한 병원별 합격 자소서를 읽어보면서 자소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소서 작성할 때 중요한 게 2갈식으로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모든 책들에서 강조를 해요. 그래서 자소서 작성을 할 때는 2갈식, 경험, 그 경험을 통해 배운 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라는 흐름을 이렇게 익히고 갔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어떻게 쓰는 건지 감이 이제 잡혔으면 내 소재를 모아야 돼요. 그래서 내 소재 모으기는 어떤 것들을 활용했냐면 우선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들을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여기 What I did 라고 내가 했던 거 해가지고 대외활동 아니면 학교 동아리, 봉사활동 등 제가 했던 활동들을 쭉 기록해 놓았던 이 시트를 보면서 어떤 경험들을 구체화해서 자소서에 녹여낼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실습 일지도 한 번씩 그냥 쭉 훑어보면서 여기서 어떤 역량을 내가 강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고, 그리고 저는 실습하거나 혹은 이론 수업 들었을 때 이 아이디어 되게 좋다 라거나 혹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고 번뜩번뜩 떠오르는 생각들을 제 아이폰 메모장에 정리를 해뒀었어요. 그래서 메모장을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홍지문 책에도 있고 널스피팅 책에도 있는데 경험정리 워크시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식을 활용해서 제 경험을 워크시트에 정리해보면서 자소서에 더 잘 녹여낼 수 있도록 경험을 조금 분석해보는, 상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험 분석을 어떻게 했었냐면 그 경험이 뭔지 서술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는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기여를 했는지, 그래서 결과 혹은 성과가 어땠는지, 배운 점은 뭐였는지, 그래서 이거를 어떤 역량과 연결시킬 수 있고 어떤 문항에 적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경험 정리 워크시트를 활용하는 거였습니다.
자소서에 녹일 내 경험을 다 모았으면 병원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경험 중에 이 병원과 색깔이 맞는 거를 잘 연결시켜서 자소서에 쓸 수 있으니까 이 병원 분석이 중요한 게 나중에 면접 준비할 때도 이때 해놨던 병원 분석한 그런 자료들이 되게 요긴하게 쓰이거든요.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우선 병원 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병원별 정보를 찾아서 정리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병원의 미션, 그리고 비전, 사명, 핵심 가치는 뭔지 확인을 했고 병원장 인사말 혹은 신년 인사 이런 걸 보면서 이 병원이 나아갈 방향, 이 병원이 중심으로 두는 핵심 가치 혹은 이 병원이 추진하고 주력하고 있는 사업 등을 정리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간호부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 병원들이 몇몇 있어요. 거기 들어가 봐서 이 간호부 홈페이지에 간호부 원장님 인사말, 그리고 간호부의 미션, 비전, 핵심 가치, 원칙, 그리고 여기서 어떤 간호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차별화된 간호 수행 역량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호부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참고했던 게 병원별로 유튜브 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 병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별로 유튜브 페이지를 가서 영상을 몇 개 참고하면서 이 병원은 이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구나를 확인했고 그리고 병원별로 이제 블로그가 있는 병원도 있어요. 그래서 그 블로그에서도 가장 최신으로 올라온 글 한 두세 개 보면서 최근에는 이런 일들을 했구나 익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병원을 치면은 뉴스가 나와요. 최신 기사 위주로 한 3-4편 정도 병원이 지금 주력하고 있는 활동 혹은 이 병원이 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던지 아니면 코로나 시기에 뭘 했다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원 분석을 하고 나면 이 병원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 경험과 잘 녹여서 자소서에 적으면 됩니다. 감이 안 오시죠? 자소서에 어떻게 제가 꾹꾹 눌러 담았는지 저의 자소서를 볼까요? 제가 실제로 썼던 자소서를 바탕으로 경험을 어떻게 녹였고 병원 분석한 건 어떻게 녹였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자료는 밑에 더보기랑 클릭하면 구글 드라이브에 가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올려놨어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읽어볼까요? 병원 자소서는 보통 여기 카테고리라고 적혀있는 아래 항목들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요. 성장과정, 지원동기 및 입사 후 포부, 그리고 생활신조 혹은 가치관, 직무수행 역량은 뭐가 있는지, 성격의 장단점 혹은 역량의 강점, 약점은 뭔지, 팀워크는 어떻게 했는지, 실패, 고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등 보통은 이 카테고리 안에 병원 자소서 항목들이 들어가고 이외에 뭐 조금씩 추가적으로 병원마다 약간 상이합니다. 아래 나온 내용들은 다 제가 적었던 병원 자소서예요. 그래서 합격 자소서 같이 보면서 어떻게 활동을 녹이고 어떤 가치를 반영해서 이렇게 썼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이 내용은 삼성서울병원 자소서고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말을 기술하세요 라는 항목이었어요. 이 말은 위 카테고리 중에서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저는 여기서 소담놀이를 했던 펀딩 공모전 활동 내역을 적었어요. 이 내용을 선정했던 이유는 이 소담놀이 펀딩 공모전이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수행했던 활동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때 정말 삼성서울병원 가고 싶다라는 걸 느낀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 대회 활동을 지원 동기에 녹였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 보면은 2020년 삼성서울병원 소담놀이 공모전에 선발되어 환아들의 이야기를 담은 힐링 에세이를 제작했습니다. 진행 보고회 중 힘들어하는 보호자들에게 도움을 줄 방법을 고민하며 대학생들에게 아이디어를 묻는 의료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환자를 존중하며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쓰고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까지 케어하는 의료진의 모습에 큰 귀감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케어를 제공하는 삼성서울병원과 함께 환자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원하였습니다. 저는 앞에 경험을 좀 길게 서술하느라 뒤에 입사 후 포부를 짧게만 썼는데 내용 분석해보면 소담놀이 펀딩 공모전이란 제가 했던 경험을 적었고 뒤에는 병원 분석을 한 걸 조금 적었는데 제가 삼성서울병원을 봤을 때 느낀 게 진심 그리고 함께하는 거 그리고 행복을 중시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삼성서울병원에서 말하는 행복은 그 환자분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느꼈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여기 뒤에 썼습니다. 이렇게 적은 거는
환자 행복을 적었던 이유는 여기 삼성서울병원 병원 조사했던 건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건 간호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비전 미션 페이지인데 환자 행복이 가장 중심 가치예요. 간호부에. 그래가지고 환자 행복을 증진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지원했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이건 서울성모병원의 자소서고 생활신조에 대해 적는 거였어요. 저는 이 생활신조에서는 제가 예전에 정신병동 치료 레크레이션 봉사를 했던 누리의 활동을 적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모병원 조사를 했었는데 영성간호를 중요시하고 치유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살핀다.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이들을 돌보는 업무 이런 식으로 좀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고 약간은 이제 봉사, 헌신 이런 느낌이 묻어나는 색채를 띠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소서를 적을 때는 특히 봉사했던 내용을 중심적으로 적고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자소서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소서에서는 제 생활 신조에 자신의 머리로 타인의 행복을 꿈꾸는 사람이라는 생활 신조를 두 갈식으로 먼저 말했어요. 내 생활 신조는 이거다. 그리고 이 생활 신조를 갖게 된 경험을 살짝 뒤에 풀었었고요. 다양한 대외 활동을 통해 그리고 나눔의 가치를 배웠고 교내의 장학금을 받으며 큰 도움을 얻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로 나 또한 나눔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위하고 그걸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풀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제 액션을 적었어요. 이를 위해서 정신병동 치료 레크레이션 동아리인 누리에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구체적인 활동을 적었어요. 환자분들의 연령대를 고려한 놀이를 선곡하고 신체 기능을 고려하여 율동과 게임을 기획했습니다. 또한 환자분과 나누기 적합한 대화 주제를 선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정신질환 지침에 적합한 대화 흐름을 익혔습니다. 병원 방문 전 봉사자들과 함께 노래, 율동, 게임을 시연하고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요일마다 정신병동을 방문하여 대화, 노래, 율동, 게임을 진행하며 환자분들의 기분을 환기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늘 누리에가 오는 토요일만을 기다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며 보람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고 마무리했는데 원래 보통 자소서가 이제 배운 점, 그래서 병원에 어떻게 기여할 건지까지 쓰는데 이게 다 그렇게 구성을 하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으니까 뭐 신조 같은 문항에서는 정말 내 신조를 나타내고 포부까지 연결시키는 건 다른 문항에서 해도 충분하다 이런 게 홍지문 책이었나 어디 적혀 있어서 이거는 그렇게 포부랑 연결시키지는 않고 정말 제 신조를 담백하게 담아내는 문항 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사실 생활신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타인의 행복을 생각하는 사람도 되고 싶지만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살아가면서 성취하는 것도 제 생활신조거든요. 근데 이거를 성모에 쓰기에는 조금 성모의 느낌과는 동떨어진다라는 거를 받으러 갔을 때 선생님께서 말해주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성모는 이렇게 그리고 나눔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썼고 이 아래 내용은 연세대병원 생활신조를 썼던 건데 연세대병원에서는 조금 도전적인 성향을 강조하는 걸 쓰고 싶어서 아래처럼 썼습니다.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진취적으로 도전하라는 저의 생활신조입니다. 라고 두 갈식으로 제 생활신조를 말했고 그래서 이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저의 경험과 활동들을 적었어요. 그래서 평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아 여러 가지 활동에 도전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확보했다. 그래서 일의 중요도와 긴급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성실하게 계획을 수행했습니다. 체계적인 시간관리와 우선순위 계획법을 통해 우수한 학업을 유지하면서 에세이스쿨, 펀딩 공모전, 교육기부단, 서포터즈 등 다양한 대외활동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적었는데 이건 사실 잘 쓰진 않은 것 같아요. 경험을 하나 선택해서 녹이는 게 좋은데 이 연세대 자소서는 워낙 짧다 보니까 그 경험을 쓰기에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 글자 수가.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했던 활동들 그리고 제가 중요시하는 것만 이렇게 녹이려고 이렇게 썼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담고 싶었던 건 계획적이라는 거 그리고 도전 성향이 있다는 거를 연세대병원에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계획도 잘 짜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성실함도 있어서 체계적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었고 그래서 다양한 대외활동과 학업까지 잘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던 항목이었습니다. 그 다음 문항은 삼성서울병원의 협력 사례 문항인데 타인과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 달성을 이뤄낸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라는 항목이었어요. 여기에서는 위의 카테고리 중 이제 협력, 팀워크에 관련한 내용을 적는 거죠. 여기를 왜 묻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 간호사라는 직업이 환자 보호자뿐만 아니라 의사, 물리치료사, 방사선 영상의학과 혹은 원무과 등 정말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랑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협력도 그 사람들이랑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시 되는 게 간호사인데, 나는 그럼 어떤 팀워크를 했었는지를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민병철 유폰에서 서포터즈 활동을 했을 때 팀 미션을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팀 미션 사례를 이 내용 협력 사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동의 목표를 달성했던 거여야 하니까 민병철 유폰이라는 전화영어 대학생 서포터즈 팀 미션에서 팀워크를 통해 창의적인 콘텐츠를 기획하여 최우수상이랑 값진 성과를 얻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민병철 유폰을 홍보하기 위해 타 전화영어 업체와 차별화된 유폰만의 강점을 분석해 이를 강조한 홍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라고 제가 했던 경험에 대한 간략한 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갈등이 있었던 걸 적었어요. 그래서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냈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고 나는 뭘 배웠는지를 말하고 싶어서, 그래서 팀 미션 중 한 팀원이 개인 사정으로 중도에 하차해 남은 구성원끼리 역할을 다시 정하고 미션을 완수해야 했고, 이에 당황하지 않고 팀원들과 함께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 미션을 완수했습니다. 라는 문제 해결을 적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첨삭받았을 때 좀 고치라고 했었는데 못 고치고 냈었는데, 이 어떻게 문제 해결을 했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적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피드백을 받았었거든요, 친구한테. 근데 그때 시간이 없었나? 고치고 내지는 못했습니다. 여튼 그래서 이에 당황하지 않고 팀원들과 함께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 미션을 완수했고, 각자가 가진 역량을 바탕으로 업무를 분배하여 효율성을 높였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응원하고 도우며 긍정적인 태도로 참여한 결과 홍보 영상의 높은 조회수, 최다 조회수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해서 위에 어떤 제가 했던 활동을 두 가지식으로 먼저 나타내고, 그 경험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서술하고, 어떤 갈등 상황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했는지 까지 말했으면 제가 배운 점을 적었어요. 이 활동을 통해 강점을 바탕을 둔 업무 분배, 팀원들의 협동심, 긍정적인 태도가 합쳐져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임상 현장의 문제 상황에서도 동료들과 서로 돕고 응원하며 긍정적인 태도로 이를 수행함으로써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간호의 발전과 환자 행복을 증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었는데, 이제 앞에서 윗부분에서는 경험에 대한 서술을 했던 거고, 어떤 갈등 상황을 서술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역량을 해결했는지 적은 거고, 그래서 결과가 높은 조회수, 좋아요 수,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고, 내가 여기서 배운 점은 강점을 바탕을 둔 업무 분배와 팀원들의 협동심, 긍정적인 태도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걸 배웠고, 앞으로 이거를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래서 동료들과 서로 돕고 응원할 거고, 긍정적인 태도로 이를 수행하여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제가 여기서 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이제 간호의 질을 높이고 환자 행복을 증진하겠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서도 환자 만족이란 단어를 안 쓰고 삼성서울병원이 중요시하는 중심 가치인 행복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병원의 색깔도 녹여냈습니다. 이건 서울대병원 문항인데, 활동 혹은 업무 수행 중 예상치 못한 문제나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나 원인을 파악해 극복했던 경험을 기술해주세요 라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이건 서울대 문제 극복 사례에 대한 내용이었고, 저는 여기서 소담놀이 펀딩 공모전에서 했던 활동을 중심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경험을 간략하게 적었어요.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소아청소년 환아 인식개선 공모전에 참여해 환아들의 이야기를 담은 힐링 에세이를 제작했다. 근데 그 제작을 하던 중 환아들의 생각을 담기 위한 인터뷰 과정에서 아이들이 지루함을 느꼈다는 피드백을 받았어요, 실제로. 이때 제가 교내 동아리에서 브릿지 카드라는 걸 사용을 해서 즐겁게 대화 게임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팀원들과 함께 알록달록한 브릿지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작한 브릿지 카드로 아이들과 게임을 하듯이 대화하였고, 아이들도 흥미를 느끼고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다양한 글감을 얻어 힐링 에세이 제작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직접 가서 아이들을 만나서 진행을 했던 활동이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희가 자주 방문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짧게 방문하는 동안 밀도 있게 대답을 얻어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질문을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이 했는데, 그게 아이들이 힘들었었다고 해서 실제로 제가 브릿지 카드를 했던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그 디자인팀 친구가 이 브릿지 카드를 저희가 만들어 놓은 질문 바탕으로 만들어서 제작을 해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건 소담놀이실에 배치를 해놨다고 했는데, 여튼 이런 사례가 이렇게 녹일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대외활동을 뭐를 해야 되는지 혹은 어떤 봉사를 해야 되는지 뭐가 취업에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인지 대외활동인지를 댓글로 물어봐 주셨는데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속에서 진짜 내가 어떤 자세로 임했고 어떤 역량을 발휘했고 뭐 문제 상황 시 뭐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쓸 수 있을 만큼 내 자신이 성장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외활동이든 봉사활동이든 평소에 뭐 나는 약간 동물권에 관심이 있어. 아니면은 나는 뭐 소외 가정에 관심이 있어. 아니면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관심이 있어. 자신들의 관심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에브리타임 들어가서 밑에 내리다 보시면 캠퍼스픽이라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주로 대외활동 찾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봉사 아니면 뭐 기자단, 마케터, 서포터즈 이런 거 살펴보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잘 찾아서 해보시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재밌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걸 할 때 더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고 더 많은 걸 배우고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셔서 마음에 드는 혹은 하고 싶은 활동들을 선택하셔서 하시면 많은 경험과 그리고 많은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선 내용에서는 제가 경험을 자소서에 녹였던 거에 중점으로 살펴봤다면 지금은 병원 분석한 걸 어떻게 자소서에 꾹꾹 눌러 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 병원 분석을 한 건 주로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에 많이 적었어요. 이 지원 동기 부분에서는 병원 조사했던 내용, 그 병원의 비전이나 미션이나 혹은 사업이나 뭐 수술 성공 사례 같은 거, 아니면 그 병원만의 특색 있는 어떤 뭐 차별화된 포인트 같은 거를 적었고 여기에 제가 가진 역량을 한두 줄 이렇게 끼워서 넣었어요. 입사 후 포부에는 병원에 들어가면 그 병원이 간호사들에게 어떤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교육과정을 수록해 놓은 병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병원 분석한 걸 자소서에 녹인 저의 거 자소서 보러 갈게요. 제가 서울 성모병원 지원 동기 및 장래 계획이에요. 이거는 우선 서울 성모병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병원이다 보니까 그 수녀님들이 계시는데 같이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도 기도를 하고 면접에도 수녀님이 직접 참여하실 만큼 종교적으로 이렇게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반영해서 자소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운정의 손길로 희망을 전하는 서울 성모병원의 간호사라고 이 키워드를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이게 좀 따뜻한 느낌? 나눔을 중요시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방향성을 잡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울 성모병원이 추구하는 생명 존중을 위한 사명에 동참하고자 지원했습니다. 라고 두 갈식으로 내가 지원한 이유를 탁 말하고 들어갔고 서울 성모병원이 이 생명 존중이라는 사명을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 성모병원이 중시하는 핵심 가치인 이 내용을 초반에 서술을 하면서 병원 분석한 걸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서울 성모병원의 홈페이지에서 조사한 서울 성모병원의 핵심 가치를 첫 문장에 적었고요. 그 다음에는 올해 서울 성모병원은 사회복지기관과 협업하여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비 지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라고 여기 쓴 이 내용은 제가 서울 성모병원에 조사한 그 기사, 최근 봉사했던 기사를 바탕으로 녹였습니다. 그래서 나눔과 지지로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서울 성모병원의 사명 아래 따뜻한 용기를 전하자라는 저의 가치관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라고 제가 병원에 지원한 지원 동기를 서술했습니다. 이후에는 서울 성모병원의 그 CLS라고 클리닉 레더 시스템인가 임상경력 사다리 제도라고 간호사들을 교육시켜주는 그런 체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살펴보고 입사 후 포부도 적었습니다. 제 입사 후 포부는 가족을 맡길 수 있는 전문가,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CLS에 따른 경력 단계별 역량을 갖추고 근거 기반 간호를 제공하여 환자의 안전을 증진하겠습니다. 병원의 교육 과정을 성실하게 잘 보이시나?
이거 밑줄을 같이 칠까요? 병원의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여 환자 중심의 케어 플랜, 적절한 업무 우선순위 선정 등 임상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여 환자에게 믿음을 주는 간호사로 성장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항상 동료를 존중하며 환자 건강 증진을 위해 협력하겠습니다. 라고 이 정례 계획은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는 서울 성모병원을 조사했을 때 느낀 나눔, 배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성, 따뜻함, 온정 이런 거를 좀 강조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서울 아산병원 지원 동기 및 희망 업무 그리고 포부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카테고리는 지원 동기 및 업무 포부에 대한 거죠. 아산병원은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뭐 비전이나 미션 그리고 간호부를 살펴봤을 때 성모는 조금 따뜻하고 온정적이고 그리스도의 영성 이런 느낌이었다면 아산은 기업병원인 거 알고 계시죠? 현대재단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획기적이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뭐 최고, 최상 이런 식의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세계의 1위 병원으로 나아가는 걸 추구하는 그런 조금 혁신적인 최고의 지향? 약간 이런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소서를 적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지원 동기 및 희망 업무 포부는 우선 소제목은 이렇게 최고, 최상, 최산의 아산이 말도 안 나오네. 최고, 최상, 최선의 아산이 주는 울림이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서울 아산병원의 핵심 가치인 도전과 열정을 적었어요. 이게 아마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뭐 도전, 열정, 최상, 최고지향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녹였습니다. 자소서에. 그래서 여기 서울 아산병원이 추구하는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간호를 제공하며 인류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것에 동참하고자 지원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 지원 동기를 첫 문장에 서술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병원에 조사했던 병원 조사를 할 때 뉴스를 보면서 알게 된 내용들을 지원 동기에 적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지난해 코로나19 감염 이후 발생한 폐섬유증으로 인공호흡기와 에크모에 의존하며 생명을 유지하던 멕시코 교민의 폐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환자의 계속되는 이식 거부 반응에도 포기하지 않고 최적화된 중환자 치료와 최상의 의료기술을 적용하여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아산병원이 했던 성공적인 수술, 최상의 간호를 바탕으로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한 번 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의료를 선도하며 끊임없는 노력으로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서울 아산병원의 모습에 영감을 받아서 내가 지원을 하게 됐다라고 제가 지원한 이유를 서술했습니다. 이제 포부 파트예요. 아산병원이 그 최상, 최고, 최선 을 지향한다는 내용이 홈페이지에 많았고 실제로 뉴스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최상을 지향하는 서울 아산병원의 정신을 이어받아 끊임없이 탐구하며 간호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환자 행복을 증진하는 간호사로 성장하겠습니다. 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제 입사 후 포부 파트는 위에랑 비슷해요. 그냥 서울성모병원에 썼던 거 살짝 바꿔서 여기 했어요. 그래서 아산이나 서울 성모병원 자소서를 써놓으면 이렇게 조금씩만 바꿔서 내면 돼가지고 그렇게 자소서 쓰는데 막 엄청 힘들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보통 위의 내용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뭐 케어 플랜 잘 세우고 우선순위 잘 설정하고 임상 역량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 적었고 익숙한 업무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개선점을 찾고 끊임없이 연구하겠다 라고 이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이라는 아산의 키워드를 녹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 존중, 협력하겠다까지 적었고 여기는 희망 업무를 적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중환자실이 제 원픽이어가지고 병원 실습 중 중환자실에서 가장 큰 매력을 느꼈고 중환자실 간호사로 환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다양한 의료 장비들을 능숙하게 다루며 시시각각 변하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올바른 중재를 적용하겠다고 제 포부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환자분의 경험 만족을 위해 다양한 정서 간호를 시행하고 서울 아산병원의 환자 중심 문화를 실천하겠다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례도 여기 폐섬유증 인공호흡기 에코모에 의존했던 이 멕시코 교민을 살려냈던 게 이 최적화된 중환자 치료를 적용했다고 했어요. 중환자 의술, 중환자 간호, 중환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병원이라고 해서 이 사례를 골랐고 그리고 이게 딱
끊임없이 환자가 정말 거부증이 나타나면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환자의 생명을 지켜낸 아산병원의 모습이 진짜 영감이었었어요. 이 기사가 제일 영감을 많이 줘서 이 기사를 선택해서 지원 동기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연세의료원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인데요. 연세의료원도 연세의료원 홈페이지 가서 뭐 비전, 미션 그런 거 본 것, 그리고 기사들 토대로 자소서 작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세의료원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는 여기 연세의료원은 연구중심적 병원으로 지정되어 글로벌 의료 산업 환경을 구축하고 혁신을 통해 세계적인 연구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적었어요. 여기 그 뉴스 내용을 적기에는 이 연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항목이 쓸 수 있는 글자 수가 너무 짧아가지고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만 적었고, 만약에 면접 때 물어보실 수도 있으니까 뭐 아보메드나 ARDS 및 특이질환 공동연구 계약 체결, 뭐 AI 전원 플랫폼 개발 등 연구 중심 병원으로 했던 활동이 뭔지는 그 자료에 정리를 해놨었어요. 병원 분석 자료에. 여튼 그랬고, 저는 이렇게 의료를 선대하는 연세의료원의 일원이 되어 세심한 관찰력과 신속한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하여 최상의 강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래서 저의 입사 후 포부를 적었어요. 지원 동기. 제가 지원했던 동기. 연구중심병원으로 발전해 나가는 연세의료원과 함께 의료를 선도하고 제가 가진 세심한 관찰력이랑 신속한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역량을 가진 걸 강조하면서 이 연구중심병원이라는 연세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적었습니다. 입사 후 포부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생각하는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최상의 간호를 고민하고 차별화된 환자 중심 간호를 제공하겠다고 적었어요. 이 연세의료원이 공감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연세의료원이 수행했던 것 중 하나가 공복 탈출 프로젝트라고 있었어요. 환자분들이 수술 전 금식을 하는 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환자분들한테 스트레스, 배고프면 우리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증폭시키고 실제로 그게 진짜 효과가 있냐라는 학회 연구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연구에서 개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공복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하면서 환자분들의 스트레스도 개선하고 그리고 회복 속도도 향상됐다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그런 뉴스가 이제 연세대 홈페이지에 올라왔었어요. 연세대병원 홈페이지에.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환자에게 깊이 공감하는 게 이 연세대 의료원이 추구하는 가치구나를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저도 입사 후 포부로 이제 역지사지의 자세로 생각하는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연세대병원이 기독교 병원이잖아요. 환자의 옹호자, 대변자로서 간호 임무를 수행하고 섬김으로써 치유를 증진하겠다고 적었어요. 왜냐면 이 연세대병원에 들어가다 보면 환자에게 최상의 치유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치유, 섬김 이런 연세대병원이 사용하는 단어를 자소서에 적음으로써 색채를 녹여내려고 자소서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병원 분석한 거 그리고 제 경험을 자소서에 녹이면 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 성모랑 좀 아산 거를 먼저 쓰라고 해요. 왜냐면 여기가 글자 수가 많아가지고 이걸 미리 써놓으면 다른 병원 자소서에는 그 병원 조사만 한 건 지원 동기랑 포부에 다르게 녹이면 되고 쓰는 단어들만 살짝살짝씩 수정을 하면 되고 뭐 사례 같은 거는 똑같이 적을 수가 있거든요. 글자 수 조정만 하고. 이게 성모 마지막 문항인데 역량 및 업적을 적으라는 게 있어요. 한 1500자 정도를 적는 건데 여기서 저는 세심한 관찰력이라는 제 역량을 적었고 그에 대한 사례를 병원에서 낙상을 예방했던 사례를 적었어요. 이건 실습 사례여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기가 좀 그래서 블라인드 처리했습니다. 여튼 그래서 제가 느꼈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신속한 대응력도 역량으로 적었고 이제 공감 능력이랑 건강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근거 기반 간호 수행력을 이 문항에서 적었고 마지막으로는 이 협력 사례를 적었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례인데 이게 민병철 유폰 했던 사례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모에서 정리해놨었던 이 자료를 바탕으로 다른 병원에도 다 똑같이 조금 각색해서 적었어요. 성모에 적었던 민병철 유폰 사례 협력이었고 그리고 연세대병원에도 팀워크 협력 적으라고 해서 이 사례 조금씩 글자 줄이고 내용 압축해서 적었고 삼성에서도 이 민병철 유폰 사례 협력으로 적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활동을 해놓으면 그 활동을 줄이고 약간 복구해서 녹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성모나 아장 거를 미리 완성해두면 자소서 쓰기가 수월하다는 점. 그렇습니다. 저는 첨삭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소재가 부족했던 거를 고치기도 하고 생활 신조 같은 경우에도 그 병원의 색깔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가이드를 취업지원센터에서 주시기도 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학교에 있는 취업지원센터 이외에도 친구 한 5-6명한테 봐달라고 부탁을 했었고 교수님도 한번 봐주셨고 부모님한테도 보여드렸었어요. 그래서 자소서는 이렇게 여러 번 누군가의 시선으로 바라봐주면은 조금 더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어지러워요. 그래서 제가 자소서를 작성할 때 했던 대외활동이나 봉사활동, 그리고 실습 경험, 그리고 병원을 분석했던 걸 어떻게 자소서에 녹였었는지 이야기를 드려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우리 취뽀해요 시리즈 첫 번째 자소서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취뽀하세요. 아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